안녕하세요, 캡틴 큐큐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소니 FX30으로 모두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 바디에 대한 리뷰를 할 건데요. 소니 FX30을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FX3로 한 번에 갈지 아니면 α7 M4로 갈지 아마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바디 선택에 대한 가이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대한 FX30으로 촬영한 결과물들을 많이 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FX30의 저조도 노이즈 억제력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실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아예 사용조차 하지 못하는 바디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서 사실상 그러진 않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트로 영상을 제작해 본 거고요. FX3나 α7S 같은 바디들은 워낙 저조도 깡패 사기템이라서 이 녀석들과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FX30 이 자체로만 봤을 때 크롭 바디임에도 저조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FX30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을지로 철공소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고 골목골목이 굉장히 어두웠기 때문에 제가 딱 원하는 느낌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일체의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11mm f1.8 렌즈만 사용해서 모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 설정은 노이즈가 가장 적게 관찰되는 듀얼 베이스 ISO죠. 시내 EI 2500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800으로도 설정을 해봤는데 너무 어두운 상황이라 영상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2500으로 설정을 하니까 어느 정도 조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촬영을 한 후에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죠. 그레이딩을 통해서 안부를 좀 눌러주면 노이즈가 많이 감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딩 전에 로그 원본 영상을 봐도 생각보다 노이즈가 많이 관찰되지는 않더라고요. 골목에 숨어있던 이 장면은 실제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빛이 한 줄기도 없었던 완전 깜깜한 공간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부분만큼은 FX30으로도 조금 버거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촬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크롭 센서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풀프레임 바디에 비하면 노이즈 억제력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FX30은 이 풀프 바디에 꿀리지 않아 라는 억지를 부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저조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평소에 어두운 환경에서 얼마나 자주 촬영하는지, 그 촬영 빈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조명을 치고 촬영하지 않나요? 그리고 밝은 곳에서 촬영하지 않나요? 사실상 저도 이렇게 마음먹고 저조도에서 촬영을 하지 않는다면 극한의 어두운 환경에서는 거의 촬영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FX30에 대한 구매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X30의 출시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소니의 크롭 바디에서 드디어 10피트 개조를 담을 수 있는 바디가 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10피트 4돌들의 풍부한 개조를 통해서 컬러 그레이딩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덕분에 상업 영상 촬영에도 투입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8비트로 충분히 촬영은 가능했지만 아무래도 8비트 결과물은 후보정 단계에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업 영상에 투입하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었어요. 1인 창작자 같은 경우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만약 협업을 진행하게 되면 8비트 바디는 조금 외면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 덕션에서 촬영 인력을 구하는데 사용 기종이 알파 6000 시리즈나 마크3, α7C 같은 8비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FX3, S3 혹은 FX30 같은 10비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간택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물론 또 프로의 세계에서는 크롭보다는 풀프 바디를 더 쳐주기는 하지만 FX30은 상업 영상에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녀석입니다. 저 같은 경우 α7 S3를 사용한 이후부터는 모든 촬영은 10비트 촬영으로만 하고 있는데 다시 8비트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역체감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 점에서 FX3, α7 S3, α7 M4와 같은 바디를 사용하던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FX30을 서브 바디로 드릴 수가 있고요. 혹은 기존의 알파 6000 시리즈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FX30으로 넘어오면 아마 가장 큰 업그레이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10비트 기록이 가능한 시네마 바디의 가격이 260만원대로 출시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물론 탑핸드를 제외하고 말이죠. 이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FX3로 갈지 혹은 α7 M4로 갈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FX3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30은 센서 크기를 제외하면 외형부터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FX3와 동일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FX3를 사용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촬영장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장비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FX30은 외형만 보면 FX3와 차이점을 느끼기 힘듭니다. 누가 봐도 전문가의 장비 그 잡채예요. FX3의 편한 그립감이라든지 힙배열과 탈리램프, 쿨링팬, 고급스러운 바디 재질 등등 이런 것들은 이미 수많은 영상인들에게 검증된 장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FX30은 FX3의 장점을 그대로 물려받은 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FX3에서 업데이트된 부분까지 모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전 설정 럿이라던가 시내 EI라던가 화면 UI까지 이런 기능들은 사실 S3나 M4에도 없는 굉장히 부러운 기능이거든요. 근데 FX30에서는 이런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FX3와 FX30에도 차이점은 존재하는데요. 우선 센서의 크기가 다릅니다. 화소수도 다르고요. 때문에 기록되는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요. FX3는 4K 해상도가 그대로 기록이 되지만 FX30은 6K 해상도로 촬영 후 리사이즈되는 오버샘플링 방식이 지원됩니다. 또한 4K 120프레임 촬영 시 FX30은 1.6배가 크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120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지 혹은 60프레임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듀얼 베이스 ISO도 다릅니다. FX3는 무려 12800까지 지원이 돼서 저조도 깡패라는 말이 붙은 거죠. 반면에 FX30은 2500까지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저조도에 대한 비교가 많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보셨겠지만 ISO 2500만으로도 어느 정도 저조도 촬영은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의 무게는 FX30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센서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무게에도 영향이 있는 거 보면 조금 신기하네요. 이처럼 두 기기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다르기도 합니다. FX3를 구매하기에는 비싼 바디와 풀프 렌즈 비용도 그렇고 금액적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최대한 FX3의 외형과 기능을 그대로 느끼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FX30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가격대라면 차라리 풀프레임 센서를 가진 알파7 M4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기기의 차이는 단순히 센서 크기의 차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풀프레임과 크롭바디라는 차이가 있고요. 알파7 M4의 화소는 3300만 화소에 뷰파인더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사진 촬영에 강점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의 비율이 골고루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하이브리드 기종이죠. 또한 비디오 기능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M4의 경우 최대 4K 6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고 60프레임에서는 1.5배가 크롭이 됩니다. 고프레임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 FX30은 4K 60프레임까지 논크롭이고 4K 120프레임까지 기록이 되는데 다만 1.6배 크롭이 됩니다. 그리고 FX30에서는 디지털 줌 버튼이 있기 때문에 파워 줌 렌즈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쿨링팬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장시간 촬영, 특히 여름 같은 더운 날씨에 발열로 인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FX30은 시네마 카메라답게 동영상 촬영에 굉장히 특화된 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M4는 인물의 피부톤을 부드럽게 해주는 소프트 스킨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가장 최신 바디답게 포커스 맵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바디는 이처럼 다양한 장단점이 있고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FX30 같은 크롭 바디의 장점이 있다면 바로 이 렌즈군이 풀프레임 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바디와 렌즈에 대한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죠. 만약에 풀프레임 렌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서브 카메라로 FX30을 드린다면 35mm 환산 화각을 통한 망원의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렌즈로 다양한 효과를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또한 FX30에는 줌인아웃 버튼이 있기 때문에 PG 렌즈, 즉 전동 줌을 지원하는 렌즈를 사용하기에도 아주 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APS-C 신상 렌즈 3종을 보시면 브이로그와 스냅 촬영에 최적화된 렌즈 3종에 대한 소개도 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 전문가분도 계실 테지만 채널의 특성상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취미 촬영러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프로들의 장비인 FX3를 무조건 권할 순 없죠. 하지만 이 FX30은 감히 권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일단 핸들킷 제외하고 바디 가격만 269만 9천원으로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거기에 이 크롬 렌즈가 또 저렴하기 때문에 300만원대의 바디와 렌즈까지 모두 갖출 수가 있습니다. FX30은 APS-C 센서를 가진 바디이지만 기존의 소니 크롭 바디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전문가들이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바디입니다. 무엇보다 FX3를 만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디자인 하나만 보고 사도 인정.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